먼저 김혜정 팀장님 연구원이신가요? 네,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김혜정 연구원님이 발표 일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셨던 부분 잠깐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김혜정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우선 세 분 발표 너무 잘 들었고 유익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각준호 팀장님 발표를 듣고 발표 자료를 보고 총 5가지 질문을 준비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개발 안내서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궁금한 부분이 많았어서 그것에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을 조금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22년에 처음으로 개발 안내서 안을 발표를 하셨고, 거기에서 요구사항이 14개로 확인이 되었는데, 이제 이번에 2023년에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다시 한번 개정안을 발표를 하셨고, 새로운 그 분야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고, 그때는 이제 요구사항이 15개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발표 주셨을 때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국제 호환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부터 그리고 운영 및 모니터링 이렇게 5단계에서 추가된 그런 요구사항도 있고 삭제된 항목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어떠한 이유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국제 호환성에 의존해서 그렇게 개정 작업이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으신 건지 궁금해하고, 추후에도 수정 작업이 계속 있을 예정이신지, 어느 정도의 계획 개발 기간을 잡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방금 5가지 질문 다 주신 거죠, 그렇죠? 농담이고요. 아까 22년도에 저희가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안내서를 먼저 처음 발간했고, 그 다음에 매년 이제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2가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물론 처음에는 여러 가지 국제 문서를 보아가면서 요구사항을 이제 마련하긴 했는데, 그 뒤에 2022년도에 처음 만나고 나서 그 기업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실제 컨설팅 작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보니까 사실은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자면 그 WEF에서 만들었던 관련 가이드라인 중에서 인공지능의 이제 confidentiality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이 출력한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또는 약간 확실성 이런 부분을 측정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었는데, 보니까 처음에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항목으로 넣었지만 알고 보니까 그 후에 후속으로 나오는 문서나 표준이나 그리고 또 이 용어에 대한 이해도가 산업계나 학계에서는 많이 없고 이미 뒤떨어진 용어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기업들과의 합의를 통해서 그런 불확실성 관련된 요구사항을 뺀 바가 있습니다. 또 추가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번에도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기존의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에서는 볼 수 없었던 환각, 타로, 아니면 워터마크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금 없어서는 안 될 신뢰성 요구사항으로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런 이제 작업들이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뭐 지금은 LLM이 핫한데 앞으로는 지금 LMM 그리고 LAM 뭐 이런 부분도 많이 용어가 나오고 있어서 1년 뒤에는 또 어떤 요구사항이 추가될지 좀 굉장히 두렵습니다. 네, 옆에서 이렇게 인증하는 거 저도 잠깐 참여해봤는데 굉장히 골치 아프더라고요. 워낙 자주 바뀌고 명확하게 스펠이 있질 않아서 아마 질문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2번째 배동석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배동석 팀장입니다. 저는 이제 2번째 발표를 해주신 박용주 팀장님 그 내용에 대한 토론문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저는 뭐 좀 질의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드린다기보다 그 발표 자료를 먼저 좀 공유를 했는데 제 생각을 좀 정리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 생각을 좀 전달하는 방식으로 말씀드리고 뭐 이거에 대한 어떤 팀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방식으로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발표 좀 감사하게 잘 들었고요. 논의하고자 하는 좀 우선적인 부분은 인공지능 윤리 정의 개념이 좀 일원화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활동하는 목적은 결국 안전한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 정의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자발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확산되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나 또는 산업 분야에서 저마다의 인공지능의 정의를 통해 인공지능 이해관계자들의 혼란을 초래하면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추진하고 계신 가이드라인이 규제가 아닌 지능을 목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이 자발적 인지와 책임감을 갖기 위해서는 일단 이러한 가이드라인의 이해가 쉽고 명확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인공지능 윤리 관련해서는 과기부에서 20년 4월에 지능정보사회 윤리 가이드라인을 이미 발표했고요. 같은 해 12월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3대 기본 원칙과 10대 핵심 요건으로 정의해서 배포한 것으로 알고 계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추진 중이신 또 윤리 가이드라인 역시 이를 근거하여 10대 항목을 정의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러한 기준들은 이미 정의된 타 자료들을 근거하고 참조해서 더욱 고도화돼야 될 것이고요. 또 필요한 경우 이런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여 일관된 형태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인공지능 윤리와 관련된 산업에서도 일관된 용어와 내용이 본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관계자들이 활발하게 소통해야 될 것이고요. 일예로 현재 저희가 서비스 중인 인공지능 신뢰성 인증에서 정의하고 있는 프레임워크 이런 부분하고 지금 발표해 주신 윤리 프레임워크는 유사한 형태의 기준을 지금 정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것들이 서로 개념을 참조 가능하게 해서 관계자들의 이해를 보다 수월하게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업에서 이와 반대해가지고 자꾸 독단적으로 새로운 개념들이 생성하는 것을 좀 방지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윤리 정의에 대해서 산업 분야를 기준으로 좀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벌써 그 부작용이 앞서서 계속 말씀을 해주셨죠. 표면적으로 계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올해는 선거가 굉장히 크리티컬한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이러한 기술이 오용되면 관련 산업에서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진단 가능한 가이드라인 수립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발표에서 지금 분과를 나눠가지고 전반적인 분야에서 윤리 개념 및 사안을 다루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분감이 되고 있지만 아직 현실적으로는 좀 개념적인 부분이 또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어떤 산업 분야에 대한 우선순위를 먼저 좀 이렇게 정해서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세부 윤리 기준을 좀 추가로 정의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또 드려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역시 좀 저희 신뢰성 인증을 좀 예로 들어볼게요. 과기부에서 정의한 고위험 영역과 그 위험 영역에 대한 위험원을 지금 저희가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위험원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증 조건을 좀 더 강화해서 차별화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위험군이 정의가 되면 반드시 좀 방지 대책 및 해결 방안 그리고 윤리 정의가 좀 더 이제 강화되는 조건으로 좀 수립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유스 케이스를 좀 일부 말씀해 주시긴 하셨는데요. 좀 그 해당 케이스에 국한된 사례라고 저는 생각이 좀 되고요. 약간 아직 현실적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앞에 질문을 잊어버리실까봐. 네, 지금 저도 지금 손가락을 꼽으면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리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표준화 포럼에서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어떤 인공지능 윤리와 관련되어 있는 표준을 개발할 때 저희는 예를 들어 IEEE, OECD, UN, 이제 굉장히 많은 단체, 이제 학회 등에서도 관련되어 있는 연구를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과기부에서도 발표했을 때 이제 대원칙들을 저희가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연히 그 과기부에서 제시하였던 저희가 윤리 원칙들을 좀 준수를 해서 저희 KS 표준을 좀 더 개정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KS 표준은 어떤 윤리 원칙을 제시한다기보다는 각각 산업계에 이제 필요한 이제 개발자라든지 혹은 이제 기획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실제로 이제 참고를 할 수 있을 만한
이제 좀 구체적인 이런 사례들을 좀 제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교육부 쪽에도 발표를 하셨지만 각각 그 분야나 아니면 이제 부처마다 이제 생각하고 있는 이제 더 중요한 원칙들이 좀 더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처들 혹은 이제 한국의 이제 입장을 좀 정리를 해서 국제표준을 좀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국제표준 같은 경우도 그런 윤리 원칙들을 막 16개, 17개 이렇게 막 제시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아마도 그 산업 분야별 이제 우선순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장 먼저 시작을 했던 부분은 이제 전기전자 산업 부분이었었는데 이제 거의 모든 제품에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예를 들어 로봇이나 스마트 팩토리에 들어가는 뭐 이제 HV 뭐 자율주행 머신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낮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시작을 한 것이 맞고요. 저희가 저희 포럼의 두 번째 과업으로는 뭐 이제 로봇 분야 이런 쪽을 좀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각 산업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원칙들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주지해서 개발을 진행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세 번째가 뭐였죠? 예,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네, 뭐 느끼셨겠지만 이 과기정통부 산자부가 겹치는 영역들이 많이 있고 또 한쪽에서 KS 표준 또 한쪽에서는 인증 이렇게 추진하는 게 있어서 아마 오늘 여기 준비하신 측에서 일부러 발표와 토론자를 크로스로 지금 엮어서 배정을 하신 것 같아요. 제 가운데 있는데 뭐가 약간 좀 뜨끔뜨끔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우리 송선영 교수님, 네, 토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남 진주의 이제 경남 지역 거정국립대학입니다. 예, 경상국립대학교 윤리교육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 토론문은 아마 자료집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요. 사실 토론이라기보다 이 가치 연구 과제를 진행하면서 아마 같이 고민을 했던 부분들을 김정남 박사님께서 같이 좀 정리를 잘 해주셨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저도 토론문이라고는 같이 준비를 했지만 사실 저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내용 중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하나이지만 두 개의 어떤 봉주로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 분야라는 부분이 저희가 늘 고민인데 오늘 교육 분야라는 범주를 포괄적으로 잡아야 될 것이냐. 여기에는 예를 들면 기업체도 다 계시지만 산업체 교육이나 기관의 교육 그리고 직원 교육 이런 모든 것까지 포함이 되고요. 저도 지금 거정국립대학이기 때문에 거의 교직원 학생 치면 거의 한 15,000명 정도 인원이 다 됩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공문에서 봤는데 MS 한국 MS 코파일럿 가지고 아마 이제 본격적인 계약 체결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래 되면 엄청난 데이터가 이제 교육 행정, 뭐 연구 과제, 학생의 어떤 학습 이런 부분까지 어떻게 연결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기준이 단순히 이제 가이드라인이나 아니면 구체적인 기술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교육이라는 범주의 학습용 데이터나 이 생성형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조금 마련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범주 설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고요. 두 번째는 좀 개인적인 부분입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학생들 대상으로 그 디지털 리터러시 영역에서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윤리, 그 다음에 현장 초중등 교사들과 함께 AI와의 윤리 교육, 그리고 제가 이제 교과 교육에서 도덕과 교과 교육 내용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동일한 질문으로 최근에 한번 준비를 했는데 수술대가 하나밖에 없고 한 명만 수술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경찰 한 명과 범죄자 한 명, 올바른 의사라면 누구를 수술해야 되라고 질문을 했는데 4개 회사에 이제 생성형 AI한테 오픈되어 있는 걸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되게 웃긴 게 일주일마다 답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 주에 이제 빅데이터 윤리 시간에는 학생들한테 지금 공개는 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할 거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할지 좀 준비를 해보라고 했는데 답의 수준이 각각 다른데 문제는 뭐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설정을 했는데 유도가 사회폭력상이라고 해놓고 자꾸 경찰을 먼저 수술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답을 좀 유도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어떤 모델은 맨 처음에는 어느 모델이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다가 아주 기똥찬 답변을 또 근거들을 내놓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렇게 활용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교육 분야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되면 좋겠냐. 그리고 지금 유치원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유치원은 지금 초등하고 유보 통합이 올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교육 과정이 또 통합 형태로 전개가 됩니다. 근데 지금 유치원의 유아 교육 3세에서 5세까지는 이미 인공지능 교육은 아니지만 인공지능에 노출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학교 급별이나 아니면 교육 전반에 대해서 세부적인 어떤 기준들이 또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함께 적어봤습니다. 네. 이제 뭐 교육부에서 대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뭐 같은 일 하시니까 네. 저희는 교육부 산하기관이긴 하지만 오늘 발표한 내용은 교육부나 한국교육학술연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제 작년에 연구했던 연구 결과물이 연구진의 개인 견해를 밝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자료가 논문과 발표 자료가 둘 다 실린 줄 알았는데 논문만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단톡방에 올려드리긴 했는데 혹시 발표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끝나고 앞쪽 자료로 오시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 연구 자료 원본은 캐리스 홈페이지에 실려있으니 다운로드 되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질문은 포괄적이나 세부적이나 이런 부분은 결국에는 각 분야 세부 영역에 따라서 위험과 영향이 상이하기 때문에 각각 다른 의무를 부과하는 게 수밖에 없고 그거를 교육 분야는 사실 이제 어디에서도 사실 키스디나 TT에서도 다루진 않고 있거든요. 공공으로 뭉뚱그려져 있긴 한데 다만 이게 EU나 이런 데서는 교육 분야를 훨씬 고위험군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의 장기간의 성적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 사람의 인생에 50년, 60년의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공공 영역보다 더 심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교육 분야에 적용된 시스템에 대해서는 좀 더 가볍게 인식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일치하고는 있지는 않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예산이 나오면 TTA나 이런 데서 더 노력을 해주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저희는 예산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게 말씀드리고 AI 윤리 생성 AI가 답변이 바뀌는 거는 저희가 주로 데이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알고리즘이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아까도 평균 알고리즘에 의한 문제들이 적합성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것처럼 데이터 편향성에도 알고리즘의 적합성, 편향성 등 타당성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인공지능은 성능평가 기준이 A/B 테스트로 해서 어떤 게 더 성능이 좋은가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교육 분야는 어떤 게 더 타당한가라고 하는 과학적 방법론이 적용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그냥 끝나기는 아쉬워서 제가 카톡방에 이렇게 질문 올리신 분들이 계셔서 지금 두 분이 계시는데 맨 처음에 올리셨던 분이 김현장의 장경훈 고모님 어디지 계신가요? 네. 질문이 길지는 않은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AI 거버넌스 또는 AI 리스크 매니지먼트 프레임워크가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데 오늘 발표된 AI 신뢰성 인증과 윤리 영향 평가와는 어떻게 개념이나 실무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누가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TTA 곽준호 팀장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ISIC에서도 이제 42001이라는 표준이 나오면서 AIMX에 대한 거버넌스나 이제 조직 체계에 대한 요구사항들 그리고 인증 요구사항들과 관련된 국제 표준이 나왔고 그리고 실제로 AI 관련된 시스템을 운영하는 조직의 거버넌스 그러니까 운영 체계에 대한 어떤 인증이나 아니면 검증 그리고 조직 내부의 확보 필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지금도 금융권에서 일부 기업들은 이제 그런 부분에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계시기도 하고 지금 저희 신뢰성 인증에서는 사실은 요구사항이 거버넌스에 대한 요구사항이 한 가지가 있고 그리고 거버넌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AI를 활용하는 기능에 있어서의 위험 관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 관리 요구사항 그리고 거버넌스에 대한 요구사항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거버넌스에서 이제 조직 체계와 위험 관리도 중요하지만 이 AI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그거를 통틀어서 진행하는 테스트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도 거버넌스에서 빠뜨릴 수는 없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인증 요구사항으로 들어가 있어서 일단은 지금 아주 정확하게 내용이 똑같지는 않지만 그런 호환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요구사항의 형태로 반영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되었을지 잘 모르겠네요. 네. 네. 지금 말씀하신 표준은 이제 SC42 워킹그룹 1 이제 AI 프레임워크 쪽에서 개발된 표준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도 이제 AI ethics에 관련되어 있는 표준을 개발하려고 했었을 때 그쪽 그룹에서도 자기네들도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너네들이랑 다른 게 뭐냐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AI 프레임워크 쪽은 약간 소프트웨어의 좀 더 고도화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을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요. 인공지능 그 기술 자체의 위험 요소를 얘기하는 것이지 어떤 윤리적 요소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윤리적 요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국제 표준으로 어떤 윤리적 원칙이 있고 이 원칙에 대한 설명은 있지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지 혹은 어떤 식으로 가해질 위험에 대해서 스스로 좀 고민해봐야 되는지 하는 그런 템플릿 같은 것은 없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뭐 더 추가로 말씀하실 분? 네, 그 마지막 여기 글을 소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어느 분이 쓰셨는데 긴 글이지만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마이크 한번 드리시겠어요? 어떤 질문이신지. 예, 그 한국중등직업교육협회 이사 이상종입니다. 그 지금 현재 국가교육위원회 그 직업 평생교육 특별위원회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인공지능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 막을 수는 없는 이제 시대적 이 기술이 모든 사회 전반적인데 융합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이 개발은 사실상 모든 사람이 개발에 참여할 수는 없고 일부분의 이제 연구자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제 하고 나머지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잘 활용을 해야 될 것인가, 결국은 그 활용하면서 또 어떻게 인류의 인간적인 어떤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할 것인가를 우리가 접목을 하려면 그 마지막으로 국제적으로 아직 규범이 없다고 그랬지만 이제 서서히 만들어 나갈 것이고 또 시간이 되면 만들어지겠지만 지금 현재 빠르게 접목을 하는 순간에서 조금만 느슨하게 하면 우리가 또 뒤처질 수 있고 하니 이거는 이제 교육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서 빨리 학생들이나 앞으로 연구 관련자들이나 이런 데다가 우리가 윤리적으로 또는 우리가 인성 교육이라든지 윤리 교육을 좀 강화를 통해서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또는 기술 개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게 인류의 유익한 쪽으로 좀 방향을 좀 가지고 가고, 또 이거를 만들어 놨다고 해서 모든 게 대해서 사회적으로 이게 좀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그 도덕적 책임과 법적 책임까지도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교육계에서 먼저 그거를 충분히 함으로써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그 사람들이 성장했을 때 또 그러한 것을 개발로 이어질 때도 그런 거를 또 우리가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그런 분야로 우리 교육계나 이런 데서 먼저 좀 움직여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오늘 주최했던 학회하고 협회에서 잘 기억하셔서 다음에는 이제 이 교육 분야 특히 초중고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주제를 한번 정하셔서 논의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행사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후 세션 토론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